문제 3번이요. 문제 3번 보니까 이제 조회 및 출력 기능 구현하고 이렇게 이제 문제가 나왔고 그때 배점이 총 20점이 되어 있어요. 우리 조회 및 출력 기능 구현 이곳에 보게 되면 이제 여러 개의 문제가 나왔죠. 이 문제들을 우리 이제 XX 프로그램을 통해서 같이 문제 풀어보자고요. 1번 문제요. 1번 문제 보니까 이제 다음의 지상 및 그림을 이제 참조해서 정비 사업 현황 보고서 얘를 이제 완성시켜라. 그렇게 이제 문제가 나왔습니다. 자, 지금 우리 정비 사업 현황 보고서다라고 해서 지금 보고서가 지금 이곳에 만들어져 있죠. 얘를 일단 우리 인쇄 미리 보기 그 형태로 한번 열어보자고요. 그럼 이제 마우스 오른쪽 버튼 눌러주고요. 맨 밑으로 쭉 내려가다 보면 인쇄 미리 보기라고 따로 있죠. 요거 이제 클릭이요. 얘를 이제 땅 하고 이제 클릭하게 되면 지금 이렇게 이제 보고서가 이렇게 이제 만들어져 있어요. 자, 그럼 이제 이 보고서를 이제 완성해 주면 되는 거예요. 자, 우리 동그라미 1번에 보니까 자치구라는 게 있대요. 그걸 기준으로 그룹이 지정된 그 상태에서라고 했어요. 지금 여기 보니까 사업지역에 강남구 개포동하고 이렇게 써져 있죠. 이 데이터들은 싹 다 이제 강남구 개포동의 그 데이터인가 봐요. 그래서 다음 페이지 넘어가 보니까 그 다음 이제 사업 지역이 지금처럼 이렇게 이제 강동구 상일동하고 그렇게 나와서 새로운 그룹이 또다시 이제 시작이 되죠. 이런 식으로 자치구 걔를 기준으로 해서 그룹이 지정된 상태래요. 그때 운영 구분이요. 운영 구분을 기준으로 해서 내림차순 정렬이 되도록 그렇게 이제 설정하래요. 지금 우리 이제 1페이지로 다시 이동해서 우리 이제 운영 구분이라는 거 그거 좀 보자고요. 지금 여기 보니까 운영 구분은 지금 조합이라고 쭉 써져 있고 중간에 이제 추진위원회 얘가 이제 중간에 껴 있어요. 그리고 2페이지로 또 이동해 보니까 조합이 쭉 들어있고 추진위원회 얘가 이렇게 이제 들어가 있죠. 그러면 얘네들이 지금처럼 이렇게 이제 돼 있다. 그 얘기는 운영 구분을 기준해서 정렬이 돼 있다 안 돼 있다? 안 돼 있다. 근데 얘를 가지고 이제 내림차순 정렬해서 표시가 되도록 그렇게 이제 설정하래요. 자, 그럼 이제 요 문제 이제 풀어보자고요. 그럼 우리 보고서 이름 위에다가 마우스 지금처럼 이렇게 올려놓고 마우스 오른쪽 버튼 누르고요. 우리 이제 디자인 보기로 들어가 주면 되겠죠. 해서 디자인 보기 클릭이요. 클릭했더니 지금처럼 이렇게 이제 생겼습니다. 그럼 지금 이 보고서를 봤을 때 지금 이곳에 보니까 우리 자치구 머리글이라고 해서 지금처럼 이렇게 이제 작성이 되어 있고 그 아래쪽에 보니까 자치구 바닥글이다라고 해서 이렇게 이제 만들어져 있죠. 그 얘기는 자치구라는 걸 기준해서 그룹이 이미 설정이 되어 있는 그 상태다. 그 얘기요. 그때 우리가 이제 정렬을 이제 추가시킬 때는 보고서 디자인에 보게 되면 그룹화 및 요약이라고 있고 이곳에 그룹화 및 정렬이라고 따로 있죠. 얘를 이제 한번 땅 하고 이제 찍어주면 됩니다. 그랬더니 그룹 정렬 및 요약하고 이렇게 이제 짜잔하고 떴어요. 지금 여기 보니까 그룹화 기준에 자치구 그렇게 이제 돼 있죠. 그러면 자치구를 기준으로 해서 그룹 설정이 이미 되어 있고 그때 이 자치구를 기준으로 오름차순 정렬이 돼서 표시가 되게 그렇게 이제 돼 있어요. 그러면 우리는 이제 운영 구분을 기준해서 내림차순 정렬해 달라. 그걸 이제 만들어 줘야 되니까 여기서 정렬 추가라는 거 요거 이제 한 번만 클릭해 주면 되겠죠. 그랬더니 필드 어떤 필드를 기준으로 정렬할 건지 그걸 이제 물어봅니다. 그러면 여기서 운영 구분을 기준으로 내림차순 정렬되게 할 거니까 운영 구분이라는 거 요거 이제 땅 하고 선택해 주면 되겠죠. 그리고 그 뒤에 보니까 오름차순으로 지금 나타났어요. 요거를 내림차순으로 이렇게 이제 변경을 시켜주면 됩니다. 해서 운영 구분을 기준으로 해서 내림차순 정렬해달라 이렇게요. 이렇게만 하면 지금 이제 1번 문제 다 푼 거예요. 그러면 이 상태에서 문제표가 다 풀었으니까 얘는 이제 꺼버리자고요. 그리고 이제 실행 한번 시켜볼게요. 자, 요 보고서 이름 위에다가 마우스 갖다 놓고요. 마우스 오른쪽 버튼 눌러주고 인쇄 미리 보기 클릭이요. 이렇게 이제 클릭했더니 지금처럼 이렇게 이제 나왔습니다. 지금 여기 보니까 운영 구분에 추진위원회가 맨 위에 나오고 그 밑으로 싹 다 이제 조합이 나왔어요. 그리고 다음 페이지 또 이동해 보자고요. 다음 페이지로 이제 이동을 했더니 조합의 그 데이터가 쭉 표시가 됐고요. 3페이지로 이동을 했더니 이곳에도 이제 조합이 이렇게 쭉 표시가 됐습니다. 그리고 그 아래쪽에 보니까 조합 청산이다 라고 해서 이 데이터가 이렇게 이제 표시가 됐고 그리고 그 다음 페이지로 넘어갔더니 조합의 그 데이터가 이렇게 쭉쭉쭉 전부 다 정렬이 돼서 이렇게 이제 표시가 다 돼 있어요. 이렇게 하면 이제 정렬된 거 싹 다 이제 확인이 끝났습니다.
그 다음에 우리 2번 문제요. 우리 동그라미 2번에 보니까 페이지 머리글에 보게 되면 txt 날짜라는 그 컨트롤이 있대요. 그러면 일단은 우리 디자인 보기로 들어가자고요. 일단은 마우스 오른쪽 버튼 먼저 눌러주고요. 디자인 보기 클릭이요. 클릭해서 보니까 지금 이곳에 페이지 머리글이다 라고 해서 지금 이 구역을 보고 얘기하고 이 페이지 머리글에 보게 되면 txt 날짜라는 그 컨트롤이 있대요. 지금 여기 보니까 언바운드 된 게 하나가 있죠. 요거 이제 땅 하고 이제 찍어보면 그때 우리 속성 시트 창을 봤을 때 txt 날짜다 라고 해서 컨트롤 병을 여기서 이제 확인해 줄 수가 있죠. 만약에 이 속성 시트 창이 만약에 없다 그러면 이 컨트롤에서 우리가 더블 클릭을 해도 되는 거고요. 아니면 보고서 디자인에 우리 도구에 보게 되면 속성 시트라고 있어요. 얘를 이제 클릭해도 됩니다. 그렇게 해서 우리가 이제 컨트롤 명을 먼저 확인을 해주고 이 컨트롤에는 오늘 날짜가 그림같이 이제 표시되도록 컨트롤 원본이랑 형식 이 두 가지를 설정해라 그렇게 나왔어요. 그때 지시사항을 보니까 시간을 포함하지 않는 시스템의 오늘 날짜만 입력되는 그 함수를 쓰래요. 만약에 시간하고 날짜하고 둘 다 표시하겠다 그랬을 때는 우리가 now라는 그 함수를 쓰면 되지만 지금 문제에서는 오늘 날짜만 입력되는 그 함수를 사용하래요. 그러면 우리가 이제 데이트 그거를 이제 써주면 되겠죠. 그러면 일단 문제 그림을 보고 어떤 형식으로 표시해야 되는지 그거부터 확인 한번 해보자고요. 자, 우리 문제 그림 보니까 지금처럼 문제 그림에 이렇게 나왔고 그 날짜가 지금 이곳에 이렇게 이제 표시가 되게 만들어 주래요. 그러면 우리가 날짜를 표시할 때 우리 여기 보게 되면 이제 연도만 표시가 되어 있죠. 그때 이제 연도가 4글자로 표시가 되어 있고 그 뒤에다가 연도하고 이 두 글자가 그대로 표시가 되도록 그렇게 이제 만들어 주면 됩니다. 그러면 이제 우리가 컨트롤 원본에다가는 우리가 는이라고 쓰고 오늘 날짜만 표시해주는 그 함수가 데이트니까 우리가 데이트라고 요렇게만 써주면 되죠. 그리고 형식에다가는 이제 연도만 표시를 해야 되는데 그때 이제 연도가 4글자로 표시가 되어 있었어요. 해서 연도를 대신해 주는 게 우리 y니까 y 이렇게 써주고 그리고 그 뒤에다가 연도라는 두 글자를 이제 표시해 줘야 되니까 지금처럼 쌍따옴표를 묶어서 이렇게 이제 연도하고 이렇게 이제 입력을 해 주면 되겠죠. 그러면 우리가 지금처럼 이렇게 이제 컨트롤이 선택이 되어 있을 때 그때 데이터라는 요 탭이요. 요 탭으로 이제 이동하게 되면 컨트롤 원본이라고 지금 이곳에 있죠. 여기다가 아까 썼던 거랑 똑같이 는이라고 써주고 여기다가 우리가 데이트하고 이렇게만 써주면 됩니다. 그렇게 해서 컨트롤 원본에다가 지금처럼 데이트라고 이렇게 이제 입력을 해줬고 그리고 형식이라는 이 탭에 들어가게 되면 형식 속성을 여기서 이제 설정할 수가 있죠. 여기다가 우리가 이제 연도를 4글자로 표시해 줘야 되니까 y 이렇게 써주고 그리고 연도라는 두 글자를 표시할 거니까 쌍따옴표를 묶어서 연도하고 지금처럼 이렇게 이제 입력을 해 주시면 돼요. 그럼 이제 우리가 설정할 거 다 했으니까 요거 이제 실행 한번 시켜보자고요. 그럼 이제 마우스 오른쪽 버튼 눌러주고 인쇄 미리 보기 클릭이요. 이렇게 이제 클릭을 했더니 지금처럼 우측 상단에 이렇게 2025년도 이렇게 이제 표시가 됐습니다. 이렇게 해주면 우리 동그라미 2번도 맞게 문제를 풀었다는 그 얘기요. 그 다음에 이제 3번 문제 보니까 우리 이제 자치구 머리글 그 영역이 그랬어요. 그 영역이 페이지마다 이제 반복해서 출력이 되게 그렇게 이제 설정하래요. 그리고 구역전에 페이지가 바뀌도록 관련된 그 속성을 설정해라 그렇게 이제 문제가 나왔죠. 지금 우리 거는 맨 위에 보니까 지금처럼 사업지역이다 라고 해서 지금처럼 순번이다, 운영구분이다, 정비구역 명칭이다 해서 이렇게 이제 제목들이 들어있는데 이곳에 출력된 그 내용이 우리 자치구 머리글 그 영역의 그 내용이라고요. 지금 얘가 첫 번째 이제 그룹이 이제 시작이 되니까 얘가 이제 짜잔하고 이렇게 이제 출력이 된 거예요. 그리고 이 페이지로 넘어가게 되면 그 첫 번째 그 그룹의 그 데이터가 계속해서 이어지니까 그 그룹 머리글에 있던 그 내용이 이 위쪽에 이 페이지에는 표시가 안 된 겁니다. 그리고 3페이지로 넘어가게 되면 여기서 첫 번째 그룹의 그 데이터가 다 끝나는 거예요. 끝나고 새로운 그룹이 시작이 되니까 그 그룹 머리글에 있던 그 내용이 이렇게 이제 표시가 된 겁니다. 그러면 여기서부터 시작해서 우리 이제 두 번째 그 그룹의 그 내용이 이곳에 표시가 되죠.
그리고 그 다음 페이지로 넘어가면 두 번째 그 그룹의 그 내용이 계속해서 이어지니까 이 위쪽에 또 그 그룹 머리글에 있던 그 내용이 표시가 안 됐어요. 근데 좌측으로 그 머리글 그 영역이 매 페이지마다 반복해서 출력이 되도록 그렇게 이제 만들어 주래요. 지금 그냥 요 페이지 4페이지에 있는 이 내용만 봤을 때는 얘가 이 데이터가 도대체 뭐야? 이 데이터는 도대체 뭐지? 이 데이터가 뭐야? 이 데이터는 뭐지? 제목이 없으니까 모르잖아요. 그러면 안 되니까 그런 제목들이 매 페이지마다 반복해서 출력이 되도록 그렇게 이제 만들라고 그렇게 나온 겁니다. 그리고 여기서 우리 3페이지에서 이 위에 있는 이 데이터는 첫 번째 그룹 거고 새로운 그룹이 여기서 다시 시작을 하죠. 근데 지금 이 문제에서는 구역 전에 페이지가 바뀌도록 관련된 그 속성을 설정하래요. 우리가 이걸 이제 설정하고 나면 여기까지 이제 첫 번째 그 그룹에 그 데이터가 표시가 되고 두 번째 그룹이 이제 시작이 되면 그때는 이 내용을 새로운 페이지에다가 이걸 이제 표시해라 그거예요. 그러면 일단 문제 풀어보자고요. 자, 일단은 우리가 마우스 오른쪽 버튼 먼저 눌러주고요. 여기서 이제 디자인 보기 클릭이요. 그러면 지금 이 문제를 풀 때는 우리가 이제 좌측우 그 머리글 영역 그걸 가지고 하는 거예요. 좌측우 머리글 그 영역에 보게 되면 이런 이제 제목들이 들어있죠. 해서 이 좌측우 머리글 이 영역에서 할 거니까 이 영역을 이렇게 이제 선택을 해주면 속성 시트를 봤을 때 선택 유형은 이제 구역이라고 되어 있고 그때 그룹 머리글 그 구역이 지금처럼 이렇게 이제 선택이 되어 있다고요. 그러면 여기서 이제 우리가 형식이라는 이 탭에 보게 되면 반복 실행 구역이라고 있습니다. 얘는 이 영역의 그 내용이 매 페이지마다 반복해서 출력이 되도록 그렇게 이제 설정할 거니까 이 구역을 반복 실행하겠냐? 지금 아니오로 되어 있죠? 이거를 우리가 얘로 이렇게 이제 변경을 시켜주면 돼요. 그리고 구역 전에 페이지가 바뀌도록 하라고 그렇게 이제 문제가 나왔어요. 그 아래쪽에 보게 되면 페이지 바꿈이라고 있죠? 이게 지금 없음으로 되어 있는데 얘를 우리가 이제 구역 전으로 그렇게 이제 만들어 주면 됩니다. 그래서 지금 이 문제를 풀 때는 반복 실행 구역과 우리 페이지 바꿈 얘를 이렇게 이제 설정을 해 주면 돼요. 그러면 문제 풀 거 다 풀었으니까 이것도 이제 확인 한번 해보자고요. 자, 일단은 우리가 마우스 오른쪽 버튼 눌러주고요. 인쇄 미리 보기 클릭이요. 이렇게 이제 클릭하게 되면 첫 번째 페이지에는 이제 첫 번째 그룹에 그 내용들이 쭉 표시가 되죠. 그리고 여기서 이제 다음 페이지 넘어가자고요. 다음 페이지 이제 땅 하고 눌렀더니 이 페이지에 그 내용이 짜잔 하고 떴어요. 우리 이 페이지 맞죠? 이 페이지의 그 내용은 우리 첫 번째 그 그룹의 그 내용이라고요. 우리가 좌측우 그 머리글의 내용이 매 페이지마다 반복해서 출력되게 그렇게 이제 만들어줬기 때문에 이 페이지에도 이런 제목들이 전부 다 표시가 된 겁니다. 그리고 3페이지로 넘어가도 첫 번째 그 그룹의 그 데이터가 계속해서 표시가 되고 있는데 그때도 이 제목이 이렇게 매 페이지마다 계속해서 반복해서 출력이 되죠. 그리고 이제 그 다음 페이지로 이제 넘어가게 되면 이제 두 번째 그 그룹의 그 데이터가 여기서부터 이제 시작이 된다고요. 이렇게 해주면 이제 구역 전에 페이지가 바뀐 거 그거 이제 확인할 수 있습니다. 우리 3페이지를 봤을 때 아래쪽에 아직 여유 공간이 있는데도 새로운 이제 그룹이 시작이 되니까 그 새로운 그룹은 이제 다음 페이지로 그냥 넘겨서 이렇게 이제 표시가 된 거예요. 이렇게 해주면 우리 이제 3번 문제 끝이요. 그 다음에 이제 4번 문제 보니까 본문 영역이요. 본문 영역에 보게 되면 txt 순번이라는 그 컨트롤이 있대요. 지금 우리 보고서 실행된 그 상태를 봤을 때 여기 이제 순번이라고 그렇게 이제 제목이 써져 있는 거 보니까 이곳에 있는 그 컨트롤인가 봐요. 자, 그러면 일단 우리가 마우스 오른쪽 버튼 눌러주고요. 디자인 보기 클릭이요. 클릭해서 보니까 순번이라고 지금 이곳에 제목이 있고 지금 이곳에 컨트롤이 하나 있죠. 얘를 이제 땅 하고 이제 찍어서 속성 시트를 보게 되면 txt 순번 그 컨트롤이 맞죠? 여기다가는 그룹별로 일련 번호가 표시가 되도록 관련된 그 속성을 설정해라. 그렇게 이제 문제가 나왔어요. 그럼 우리가 이 컨트롤에서 우리 데이터라는 이 탭으로 이제 이동하게 되면 컨트롤 원본이 있습니다. 그리고 그 아래쪽에 보게 되면 이제 누적 합계가 있죠. 우리가 지금처럼 이렇게 이제 순번 컨트롤처럼 일련 번호가 표시가 되게 할 때는 이 두 가지를 우리가 이제 설정을 이제 해주면 됩니다. 그때 컨트롤 원본에다가는 우리가 그냥 는1이라고 이렇게만 써주면 되고요.
그리고 누적 합계는 우리가 이제 그룹, 그거를 이제 설정을 해주면 돼요. 지금 여기서 그룹별로 이제 일련 번호가 표시가 되도록 그렇게 이제 해라라고 했으니까 만약에 새로운 그룹의 그 데이터가 시작될 때는 이 순번은 다시 1번부터 시작을 해야 돼요. 그래서 지금 여기 이제 컨트롤 원본에다가 이제 는 1이라고 이렇게 써주고요. 누적 합계를 이제 땅 하고 찍어봤을 때 아니오도 있고 그룹 모두 이렇게 이제 세 가지가 있다고요. 그 중에서 우리는 그룹별로 일련 번호가 표시가 되게 할 거니까 그룹 요거 이제 선택을 이렇게 이제 해주면 됩니다. 그러면 요 순번도 정상적으로 나오는지 그거 이제 확인 한번 해보자고요. 그러면 마우스 오른쪽 버튼 눌러주고요. 여기서 인쇄 미리 보기 클릭이요. 이렇게 이제 클릭을 해보니까 순번 필드가 아까는 비어 있었는데 지금 이제 1번부터 시작해서 14번까지 쭉 나왔고 2페이지로 이제 이동하자고요. 2페이지로 이제 땅 하고 이제 이동을 했더니 15번부터 28번 그렇게 나왔고 그 다음에 3페이지로 이제 이동했더니 29번부터 시작해서 37번까지 이렇게 이제 데이터가 쭉 표시가 다 됐습니다. 그리고 다음 페이지로 이제 넘어가게 되면 이제 새로운 그룹이 이제 시작이 되죠. 새로운 그룹이 시작이 되니까 이 일련 번호가 다시 1번부터 이렇게 이제 시작이 되도록 그렇게 이제 설정이 됐습니다. 이렇게 해주면 우리 이제 4번 문제 끝이요. 그 다음에 이제 문제를 보니까 우리 이제 페이지 바닥글 그 영역에 보게 되면 txt 페이지라는 그 컨트롤이 있대요. 그 컨트롤에 대해서 배경색을 지금처럼 이렇게 변경을 시키고 문자색은 지금처럼 이렇게 표시가 되도록 관련된 그 속성을 설정해라 그렇게 나왔어요. 지금 배경색을 이렇게 그리고 문자색은 이렇게 이제 변경을 시키라고 했는데 이 색깔이 무슨 색인지 모르겠어요. 아무튼 배경색하고 문자색을 이렇게 이제 변경을 시켜주면 되겠죠. 그러면 마우스 오른쪽 버튼 누르고요. 여기서 이제 디자인 보기 클릭이요. 클릭을 했더니 지금 이렇게 나왔고 지금 우리 페이지 바닥글 그 구역을 보니까 지금 뭐 페이지하고 이렇게 이제 막 작성이 되어 있죠. 근데 이 페이지 얘를 이제 땅 하고 찍어 보니까 지금 우리 txt 페이지라는 그 컨트롤이 맞죠? 그때 이 컨트롤의 배경색하고 이제 문자 색을 이제 변경을 시킬 건데 그때는 우리가 이제 형식이라는 이 탭으로 가면 있습니다. 이 형식 탭으로 가게 되면 우리 배경색은 지금 여기서 이제 변경을 시킬 수가 있고요. 그리고 그때 이제 문자색은 지금 여기서 이제 변경을 시켜줄 수가 있어요. 그러면 배경색 이곳에다가 문제에 써져 있는 것처럼 얘를 그대로 똑같이 써주고 문자색을 얘랑 이제 똑같이 그렇게 이제 써주면 됩니다. 그러면 기존에 작성돼 있던 이 배경색은 싹 다 지워버리고요. 그리고 여기다가 샵이라고 쓰고 693C 그리고 80 하고 그렇게 이제 써주면 되겠죠. 그리고 문자색이요. 문자색은 지금쯤 이렇게 이제 되어 있는데 이 색깔 요거 이제 다 지워버리고요. 여기다가 문제에서 제시한 거 그대로 샵이라고 이렇게 써주고 그리고 FFF 하고 이렇게 우리가 이제 써주면 됩니다. 그랬더니 지금쯤 이렇게 이제 색깔이 변경이 됐죠. 그러면 요것도 이제 실행 한번 시켜보자고요. 마우스 오른쪽 버튼 누르고 인쇄 미리 보기 클릭이요. 클릭을 했더니 지금쯤 이렇게 이제 페이지 그 컨트롤에 대해서 지금쯤 이렇게 배경색하고 문자색이 변경이 돼서 이렇게 이제 표시가 다 됐습니다. 이렇게 해주면 우리 보고서 완성하는 문제 끝이요. 그러면 요거 이제 꺼버리자고요. X 버튼 눌러서 꺼버리고 저장하시겠습니까? 그렇게 이제 물어보면 여기서 이제 얘만 이제 땅 하고 눌러주면 되겠죠. 2번 문제요. 2번 문제 보니까 이제 정비사업 현황 조회라는 그 폼이 있대요. 자, 지금 그 폼이 지금 여기 있죠. 요거 일단 실행 한번 시켜볼게요. 여기서 이제 더블 클릭이요. 더블 클릭했더니 지금쯤 이렇게 이제 짜잔하고 나타났죠. 그때 지금 여기 보게 되면 이제 조회라는 그 단추가 있대요. 그 단추를 이제 클릭하면 다음 같은 기능이 수행되도록 이벤트 프로시저를 구현해라. 그렇게 이제 문제가 나왔어요. 지금 여기 보게 되면 이제 조회라는 그 단추가 있죠. 지금은 이 문제를 풀지 않았기 때문에 조회 버튼을 클릭을 해도 아무런 일이 일어나지 않습니다. 그때 우리 이제 첫 번째 지상 보니까 사업 구분이라는 그 필드가 있대요. 그 필드의 그 값이 우리 CMB 사업 구분 그 컨트롤에서 선택한 그 값과 동일한 그 데이터만 표시가 되도록 그렇게 이제 설정하래요. 지금 여기 보게 되면 CMB라고 붙어 있는 거 보니까 얘는 사업 구분이라는 그 콤보 상자인 것 같아요. 지금 여기 콤보 상자를 보게 되면 사업 구분이다 이렇게 이제 제목이 써져 있고 콤보 상자가 이거 하나밖에 없죠.
내가 여기서 만약에 이제 가로주택 정비 요걸 이제 선택하고 여기서 이제 조회 버튼을 땅 하고 누르면 이 아래쪽에 우리 가로주택 정비 이것과 이제 동일한 그 데이터들만 이곳에 이제 표시가 되도록 그렇게 이제 만들어 주래요. 그러면 지금 이 데이터를 봤을 때 우리 사업 구분이라는 그 필드가 있다라고 했는데 지금 여기 제목을 쭉 보니까 사업 구분이라는 거는 전혀 없습니다. 없다고 해서 이 폼에서 이 데이터를 안 가지고 있는 게 아니에요. 그때 이제 두 번째 지상 보니까 현재 폼에 레코드 소스 이 속성을 이제 사용해라 그렇게 이제 문제가 나왔어요. 그러면 우리가 이제 레코드 소스 이 속성을 이제 이용해서 조건에 맞는 그 데이터를 검색해서 그 데이터를 우리 폼의 레코드 원본으로 이제 지정을 이제 해주면 되겠죠. 그럼 일단 우리 사업 구분이라는 이 필드부터 확인 한번 해보자고요. 그러면 일단 마우스 오른쪽 버튼 누르고요. 여기서 디자인 보기 클릭이요. 디자인 보기 클릭했더니 지금처럼 이렇게 짜잔하고 들어갔죠. 그때 우리 폼이요. 폼에 우리 눈금자와 눈금자가 만나는 곳이요. 그곳을 보게 되면 이제 얘가 이제 폼 선택기인데 얘를 이제 땅 하고 이제 선택해 놓고 우리 속성 시트에 우리 데이터라는 이 탭을 보게 되면 레코드 원본이 있습니다. 그때 레코드 원본에 이제 종합 쿼리라는 게 써져 있죠. 이 종합 쿼리라는 거는 지금 여기서 만들어 놓은 그 쿼리요. 이 쿼리를 가지고 지금처럼 이 폼을 만들었대요. 그러면 이 쿼리에 들어있는 모든 데이터가 지금 이 폼에서 다 사용할 수 있는 거죠. 그러면 우리가 이 종합 쿼리 요거 이제 실행 한번 시켜볼게요. 자, 더블 클릭이요. 더블 클릭해서 보니까 지금처럼 이렇게 이제 여러 개 필드들로 그렇게 이제 구성이 되어 있어요. 그때 사업 구분이라는 그 필드의 그 값을 가지고 우리가 비교를 해줘야 되는데 지금 옆으로 좀 이동해 볼게요. 자, 옆으로 쭉쭉쭉 이동하면서 사업 구분이란 그 필드를 찾아보니까 그 필드가 지금 오른쪽 끝에 지금 이곳에 쭉 들어있죠. 이 종합 쿼리에는 사업 구분 그 필드를 가지고 있어요. 가지고 있는데 이 쿼리를 우리 이제 폼의 레코드 원본으로 이제 사용을 했기 때문에 이 쿼리에 들어있는 모든 데이터가 지금 이 폼 안에 들어있다고요. 이 폼 안에 들어있지만 사업 구분이라는 그 필드는 화면상에는 표시해달라 그걸 이제 안 한 거예요. 그냥 단순하게 그냥 이 화면상에만 표시가 안 될 뿐이지 실제로 이 폼은 종합 쿼리라는 그 쿼리에 들어있는 그 데이터를 싹 다 가지고 있어요. 근데 이 사업 구분이라는 이 필드의 그 값이 CMB 사업 구분 그 컨트롤이요. 요 콤보 상자 요거 이제 하나밖에 없지만 얘를 이제 땅 하고 찍어서 컨트롤 명을 이제 확인해 보니까 CMB 사업 구분 이 컨트롤이 맞죠? 이 컨트롤에서 선택한 그 값과 동일한 그 데이터만 표시하래요. 그러면 사업 구분 그 필드의 값이랑 콤보 상자에 들어있는 그 값이랑 똑같은 그 데이터를 대상으로 해라. 그렇게 해서 우리가 조건을 이제 써줄 거예요. 근데 우리 이런 콤보 상자 같은 경우에는 콤보 상자 안에다가 여러 개 필드를 집어넣을 수가 있죠. 그러면 이 콤보 상자가 어떻게 만들어졌는지 그거 좀 보자고요. 그러면 이 콤보 상자를 선택하고 행 원본을 봤을 때 지금처럼 이렇게 이제 셀렉트 구문이 써져 있어요. 근데 그 밑에 보니까 이제 바운드 열은 2로 되어 있습니다. 이 바운드 열이 몇 번째 열에 들어있는 그 데이터로 저장할래 그거죠. 그러면 바운드 열이 지금 2로 설정돼 있어요. 그러면 콤보 상자가 어떻게 만들어졌는지 요 점점점 요거 이제 한번 클릭해 보자고요. 얘를 이제 땅 하고 이제 클릭해 봤더니 쿼리 작성기가 떴고 그때 지금 이렇게 이제 두 개 필드 두 개 열로 구성이 되어 있대요. 첫 번째 열에는 사업 구분 코드가 들어있고 두 번째 열에는 사업 구분 요 데이터가 들어있대요. 그때 아까 바운드 열이 이제 2로 설정이 돼 있죠. 지금 우리가 콤보 상자를 만들 때 첫 번째 열에 사업 구분 코드를 넣어놨고 두 번째 열에 사업 구분을 넣어놨다고요. 그러면 바운드 열이 2니까 우리가 콤보 상자에서 어떤 특정 데이터를 이제 선택하게 되면 두 번째 열에 있는 이 사업 구분으로 저장이 된다고요. 그러면 콤보 상자에도 우리 이제 사업 구분 얘가 이제 저장이 되어 있으니까 이 콤보 상자의 그 값과 사업 구분이란 그 필드 값이 똑같은 그 데이터들만 표시해달라. 그렇게 해서 우리가 조건을 이제 써주면 됩니다. 그러면 조금 있다가 우리가 이제 레코드 소스 이 속성을 이용해서 우리가 이제 코드 SQL문을 이제 작성해 주면 됩니다. 그러면 그때 지금 여기다가 간단하게 한번 써볼게요.
자, 그러면 여기다가 이제 미점 우리가 레코드 소스하고 우리가 이제 써주면 되겠죠. 해서 레코드 소스하고 이렇게 입력해주고 그리고 그 뒤에다가 는이라고 표시한 다음에 이 뒤에서 내가 쓰는 그 조건에 만족하는 그 데이터들을 우리 레코드 소스로 넣어달라 그겁니다. 그때 우리가 이제 검색을 해야 되니까 이제 셀렉트 구문을 써주면 되겠죠. 그래서 여기다가 셀렉트라고 이렇게 써주고 그리고 모두 다 이제 검색해라. 그때 어디로부터 우리 이제 프롬이라고 이렇게 써주고 아까 우리가 이 폼의 레코드 원본을 이제 확인했을 때 종합 쿼리로 작성된 걸 확인할 수 있었죠. 해서 종합 쿼리라는 그 쿼리가 있다. 그 쿼리에서 검색해라. 그때 뭘 검색해라? 그때 이제 조건은 where이라고 쓰고 이제 조건을 써주면 되는데 그때 사업 구분이라는 그 필드에 각각 우리 CMB 사업 구분 그 컨트롤 값이 똑같은 그 데이터를 검색해 주면 됩니다. 해서 여기다가 우리가 지금처럼 사업 구분이라고 필드명을 먼저 써주고요. 똑같은 거 찾아라. 뭐랑 똑같은 거? 우리 이제 CMB 사업 구분 이곳에 들어있는 그 각각 똑같은 그 데이터를 대상으로 해라. 지금처럼 이렇게 써주면 되는데 이 사업 구분이라는 그 필드의 그 값을 확인했을 때 아까 문자 값이 들어있었다고요. 문자 값을 서로 이제 비교할 거니까 여기다 이제 헛다운표 쌍따옴표 열어주고요. 그리고 우리 앰퍼센트 이렇게 이제 표시해주고 맨 뒤에 가서 우리 앰퍼센트 또 열어주고 쌍따옴표 헛다운표 쌍따옴표 하고 이렇게 우리가 코드를 써주면 되겠죠. 지금 이렇게 해도 되는 게 우리 이제 아까 콤보 상자 우리 이제 바운드 열을 확인했을 때 2로 설정돼 있었다고요. 그때 우리가 콤보 상자에다가 이 두 가지 값을 넣었어요. 넣었을 때 첫 번째에 사업 구분 코드를 집어넣고 두 번째에 사업 구분을 넣었는데 바운드열을 이제 2로 설정했기 때문에 콤보 상자에서 이제 뭔가 데이터를 선택했을 때 이 사업 구분이 저장이 된다고요. 콤보 상자에 얘가 이제 저장돼 있으니까 사업 구분 그 필드에 깎아 얘랑 이제 똑같은 그 데이터를 대상으로 해서 검색해 달라. 그렇게 해서 우리가 코드를 작성해 주면 되겠죠. 만약에 문제가 바뀌어서 우리 사업 구분 코드 만약에 이 데이터를 가지고 비교를 만약에 한다면 그때는 이제 어떻게 써주냐? 바운드열이 지금 2로 돼 있으니까 콤보 상자에서 뭔가 선택하면 얘가 이제 저장이 돼 버린다고요. 근데 나는 이 코드를 가지고 나는 비교를 하고 싶어요. 그때는 이 콤보 상자 뒤에다가 점 찍어주고요. 컬럼을 이제 써주면 됩니다. 해서 여기다가 컬럼하고 이렇게 써주고 그때 우리 컬럼 속성은 무조건 0부터 시작해요. 해서 여기다가 이제 열 번호를 0하고 이렇게 이제 써주면 됩니다. 그러면 사업 구분이라는 그 콤보 상자에 0번째 컬럼이요. 콤보 상자를 지금처럼 이렇게 두 개 값으로 만들게 되면 그때 여기 이제 첫 번째 이 필드가 컬럼 0번이 되는 거고 이 두 번째 이 필드가 컬럼이 이제 1이 되는 거예요. 컬럼 속성은 무조건 0부터 시작합니다. 그래서 지금처럼 이렇게 우리가 이제 코드를 쓰게 되면 사업 구분 코드 그 데이터랑 이제 서로 비교하겠다. 그거예요. 그러면 이 문제는 지금 여기다가 우리가 1이라고 이렇게 써도 되겠죠. 컬럼을 이제 1로 했으니까 지금 요 두 번째 열에 있는 이 데이터를 보고 얘기하는 거예요. 그래서 지금 이 문제를 풀 때는 지금처럼 이렇게 레코드 소스를 지금처럼 이렇게 작성해도 되고요. 아니면 지금처럼 이렇게 작성을 하셔도 됩니다. 왜? 여기서 이제 컬럼을 빼준 건 왜 빼줬다? 아까 콤보 상자 확인했을 때 이렇게 이제 두 개 열로 구성이 되어 있었고 그때 첫 번째 열이 얘고 얘가 이제 두 번째 열인데 아까 바운드 열을 확인했을 때 2로 돼 있었다고요. 해서 지금처럼 이렇게 우리가 이제 써도 됩니다. 그럼 이제 문제 풀어보자고요. 얘는 이제 X 버튼으로 꺼버릴게요. 그리고 지금 이 문제는 조회 단추를 클릭을 했을 때 이렇게 되게 만들어 줄 거죠. 해서 우리가 조회 단추 요거 이제 땅 하고 이제 선택해 주고 그리고 이벤트라는 이 탭으로 이제 이동한 다음에 온 클릭 여기서 이제 작성해 주면 되겠죠. 해서 맨 끝에 있는 요 점점점이요. 점점점 요거 이제 땅 하고 이제 찍어주면 작성기를 선택해라. 그렇게 떴어요. 그러면 여기서 이제 코드 작성기 요거 이제 선택해 주면 되겠죠. 그리고 나서 이제 여기서 확인이요. 확인 버튼 클릭. 이렇게 이제 확인 버튼을 클릭했더니 CMD 조회 클릭하고 떴어요. 우리는 이 조회라는 이 단추요. CMD 조회라는 커맨드 버튼이 있다. 그 커맨드 버튼을 클릭했을 때 어떻게 되게 해달라.
그거를 여기다가 요 사이에다가 우리가 이제 작성을 이제 해주면 됩니다. 그러면 아까 썼던 그 코드를 그대로 써주면 돼요. 여기다가 이제 미점 레코드 소스하고 써주면 되겠죠. 해서 레코드 소스하고 이렇게 이제 우리가 써주면 됩니다. 이렇게 이제 써주고 뒤에다가 이제 는 하고 표시해주고요. 쌍따옴표를 묶어서 우리 셀렉트 구문 그거 이제 써주면 되겠죠. 해서 여기다가 셀렉트라고 써주고요. 그리고 별표 찍어주고 그리고 이제 프롬이라고 이렇게 써주고 그때 쿼리 이름이 아까 우리 종합 쿼리였죠. 해서 종합 쿼리 이렇게 써주고 그 뒤에다가 where이라고 해서 조건만 작성해 주면 됩니다. 그때 이제 조건은 뭐다? 우리가 사업 구분이라는 그 필드가 있다. 그 값이랑 우리 CMP 우리 사업 구분이요. 사업 구분 이곳에 들어있는 그 값이 똑같은 그 데이터들을 검색해달라. 그렇게 해요. 그때 이곳에 들어있는 그 값은 문자였기 때문에 여기다가 이제 헛다운표 쌍따옴표 이렇게 찍어주고요. 그리고 앰퍼센트 이렇게 열어주고 맨 뒤에 가서 한 칸 띄고 앰퍼센트 열어주고 쌍따옴표 헛다운표 쌍따옴표 하고 이렇게 이제 찍어주면 됩니다. 그러면 이제 우리가 코드 쓸 거 다 썼으니까 이게 정상적으로 이제 실행이 되나 안 되나 그거 이제 확인 한번 해보자고요. 그러면 XX로 되돌아가야 되겠죠. 우리 도구 몸 중에 XX 아이콘이 지금 여기 있어요. 이 아이콘 여기서 이제 클릭이요. 이렇게 이제 클릭하게 되면 이제 XX로 되돌아왔습니다. 자, 그럼 이제 폼 실행 한번 시켜볼게요. 마우스 오른쪽 버튼 눌러주고요. 폼 보기 클릭이요. 클릭해주고 지금 여기 가로 주택 정비라는 게 선택이 되어 있죠. 이 상태에서 조회 버튼 땅 하고 누를게요. 이렇게 이제 눌렀더니 가로주택 정비에 대한 그 데이터가 총 151건이 있대요. 근데 지금 여기 정비구역 명칭에 보니까 가로주택 정비 사업이다. 그렇게 이제 나타나죠. 이렇게 해서 데이터가 나타난 걸 확인해 줄 수 있어요. 그리고 이거를 리모델링 요걸로 이제 선택할게요. 요거 이제 선택해 놓고 조회 단추 여기서 클릭이요. 클릭을 했더니 총 11개의 그 데이터가 있대요. 여기서 우리가 이제 레코드를 이제 이동해 줄 수 있죠. 다음 레코드로 이제 이동을 했더니 지금처럼 리모델링 사업조합이다. 그런 식으로 이제 나타난다고요. 그러면 그 다음 레코드로 또 이동했더니 리모델링 그렇게 나타났고 그 다음 레코드로 이제 이동을 해도 없고 그 다음 레코드 했더니 또 리모델링하고 이렇게 나타났습니다. 이렇게 해주면 이제 내가 지정한 그 사업 구분에 대한 그 데이터가 조회가 정상적으로 되죠. 그러면 아까 썼던 그 코드 잠깐 바꿔볼게요. 자, 디자인 보기 다시 들어가고요. 여기서 이벤트 프로시라고 돼 있죠. 여기서 이제 점점점이요. 점점점을 이제 땅 하고 이제 클릭하게 되면 아까 코드 입력하던 그곳으로 이제 이동이 된다고요. 지금 여기다가 지금처럼 얘는 이제 바운드열이 아까 2로 설정돼 있었으니까 지금처럼 이렇게 이제 쓰면 되지만 만약에 그 콤보 상자에서 바운드열이 1로 설정돼 있었어요. 근데 나는 사업 구분 이걸 가지고 비교를 하고 싶다. 그러면 그 뒤에다가 점 찍어주고 컬럼이요. 컬럼이라고 이렇게 써주고 몇 번째 컬럼이요? 우리 이제 1번 컬럼에 들어있는 그 데이터를 가지고 비교해 달라. 이렇게 해서 지금처럼 컬럼하고 이렇게 우리가 이제 써도 됩니다. 지금 이 문제는 다행히도 바운드열이 2로 돼 있기 때문에 얘를 안 써도 되지만 만약에 바운드열이 1로 설정이 돼 있었다면 얘를 꼭 써줘야 된다고요. 그래서 지금 이 문제를 연습하실 때는 컬럼 1하고 이렇게 쓰는 걸로 연습을 하세요. 그러면 지금처럼 이렇게 이제 코드 바꿔놓고 실행 한번 시켜보자고요. 자, XX 아이콘 요거 이제 클릭이요. 그리고 우리 이제 폼 실행시키자고요. 마우스 오른쪽 버튼 폼 보기 여기서 이제 클릭이요. 클릭해주고 다시 이제 가로 주택 정비 요거 이제 선택해주고 여기서 조회 요거 이제 땅 하고 누르면 지금처럼 151건이 조회가 됐대요. 그리고 다른 것도 한번 해보자고요. 재건축 얘를 이제 선택해주고 여기서 이제 조회 단추 여기서 이제 클릭이요. 이렇게 이제 클릭했더니 재건축하고 떴죠. 그리고 다음 데이터로 넘어가니까 또 재건축하고 이런 글씨들이 이곳에 이제 보입니다. 그러면 재건축의 그 데이터가 정상적으로 조회가 된 거죠. 자, 그러면 이제 문제 풀 거 다 풀었으니까 이 폼은 이제 X 버튼으로 꺼버리자고요. 저장하시겠습니까? 그렇게 물어보면 저장해 주면 되죠. 여기서 이제 얘에서 클릭이요. 이렇게 해주면 우리 2번 문제 끝이요.
이렇게 해서 우리 이제 조회 및 출력 기능 구현에 있는 이 두 문제를 다 같이 한번 풀어봤는데, 이 문제들도 문제를 풀어봤을 때 뭐 엄청나게 어렵거나 그런 내용들은 없었습니다. 그래서 지금 강의를 보시고 혹시나 본인이 몰랐던 그런 내용이 있으면 그런 내용을 먼저 외우세요. 외우고 나서 이 문제를 능숙하게 빨리빨리 풀 수 있도록 꼭 연습하고 지나가시기 바랍니다.